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시공 및 재료 두 번째 시간, 그 석공사, 석재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는 한 5%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그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키워드는 뭐 성질이라든가 석재 분류, 그리고 종류 중에는 화강암이라든가 변성암 중에 대리석과 트래버틴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는 압축 강도예요. 목재, 지난번에 목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목재는 인장 강도였죠. 석재는 어떤 그 압력이 가해졌을 때 얘가 압축을 받았을 때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재하면 압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인장 강도, 목재가 좋은 인장 강도가 약한 겁니다. 자, 단위 용적 질량이 높을수록 크다. 이거 뒤에 설명드릴 거고, 공급률이 작을수록 크다. 함수율이 작을수록 압축 강도가 크다. 이 두 가지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 안에 물이 적을수록 압축 강도가 크고, 공급률, 공간 빈 것들이 없으면 압축 강도가 크다. 중요한 포인트고, 모든 재료들은 물과 관련돼서 저항이라든가 흡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따라서 물의 흡수율에 따른 강도, 흡수율의 차이, 그리고 서로 석재 종류에 따라서 풍화되는 게 다 달라요. 바람이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침식되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석재는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기본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목재를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석재를 들어가는데, 재료별 대표 강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인장 강도, 보기로는 인장 강도, 힘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 대 석재, 콘크리트. 재료별로 어느 강도가 셀 건가요? 자, 지금 참고로 석재는 지금 압축 강도가 크다고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재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고, 자, 답은 목재는 인장 강도, 인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석재는 지금 압축력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콘크리트라고 하는 부재는 석재와 마찬가지로 압축력이 제일 중요해요. 왜? 석재처럼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게 시멘트랑 돌, 자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딱딱하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압축력. 그런데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철금속은 어떨까요? 철금속. 철금속 같은 경우가 보통 얘도 인장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힘에 또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있는데, 우리가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놓잖아요, 금속.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다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배근한다고 하잖아요, 배근. 이렇게 되면 인장력이 강한 철근과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가 합쳐져서 압축력과 인장력이 강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재료가 좋은 재료로 각광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되, 앞으로 재료는 계속 이런 비교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석재 장점, 압축 강도 중요하다.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별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약하다라는 거. 성인에 대한 분류, 석재가 이렇게 처음 시작해가지고 탄생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마그마가 팍 용출이 돼요. 처음에 용출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생긴 게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 거기 종류에는 화강암, 안산암, 경석, 현무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수성은 여기서 처음에 분출된 것들이 뭐 퇴적이 되고 물에 있는 것들의 뭐 어떤 그 짐승들 뼈마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한 것들을 우리가 수성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파나 응애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성암은 그렇게 해서
땅 밑에서 이렇게 퇴적이 돼서 오랫동안 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사문암, 트래버틴, 성면 등이 있어요. 이거는 좀 종류를 좀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수성암에 대한 종류는 두 번째 외우실 필요 없고, 첫 번째, 화한. 우리가 어디 뭐 축하할 때 화한 보내잖아요. 화한. 그래서 그걸로 생각해서 화안이라고 생각해요. 화. 화성하면은, 화강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화씨 돌림이니까. 안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안사람이 의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응애암은 뒤에 내가 설명을 드리지만, 뭐 보기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변성암은 무늬가 아름답다. 대리석, 뭐 사문암, 트래버틴,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에서 대사 이름이 변대사다 해가지고 화한과 변대사 이렇게. 그래서 변성암 나오면 변대사, 화성암 계열이 나오면 화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가운데는 그냥 저절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바로 암석의 종류가 잘못 짝지은 것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변성암, 대리석, 변대사, 변성암, 변대사의 사문암. 맞네. 수성암은 사암. 수성암 잘 모르지만 이 사암은 사자는 모래사자예요. 우리가 토사할 때. 토는 흙, 사는 모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암이니까 수성 쪽이 가깝겠네라고 하면 화성암은 우리가 화안, 화성, 화강암, 화안, 안사람 외에는 석회암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요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이 안 되더라도 시험장에서 딱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최소 시간을 들여가지고 효과 볼 수 있게끔. 자,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화성암 계열.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대에서 유래하는 고온의 마그마가 고결하여 형성된 암석을 말합니다. 화강암 중요합니다. 별표. 주성분이 석영, 장석, 운모. 자, 요거 계속 나와요. 이건 나중에 점토 시간에도 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석영이라는 게 가장 단단하고 좋은, 화강암의 이 석영이 어느 정도 포션에 따라서 포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돌, 강한 돌이 되는 겁니다. 돌은 압축 강도가 높아서 뭐 쭉 나와 있죠. 대신에 화강암은 다 좋은데 내화도가 좀 떨어집니다. 한 700도, 800도 정도에 좀 그 정도에서 약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거는 아무래도 조각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세밀한 가공, 조각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 석재 중에 사실 화강암이 뭐 한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건데, 주성분에 대한 걸 알아두시고, 불에 좀 약하다. 그리고 조각이 어렵다.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사람에 대한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화안 해서 안사람이 화성암 계열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고 화안만 아시면 됩니다. 수성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사암이라는 건 사가 모래라고 그랬죠. 모래. 자, 모래. 그러니까 수성암이 암석의 조각이라든가 물속의 광물질, 동식물의 유해 등이 침전되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 특성이.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들어가니까 적어도 아주 막 단단하고 막 좋고 막 이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암이라는 걸 생각하고, 전파람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파람은 막 변질되고 응고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지붕재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천연 슬레이트. 이 회색 계열이고, 옛날 집들 지붕에 많이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주로 전파람으로 많이 쓰니까, 전파람 자체가 이제 슬레이트, 천연 슬레이트, 지붕재를 쓰는 천연 슬레이트, 지붕재를 쓰는구나라고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응애암만 하나 알아두시는데, 수성암 계열에서 응애암만 하나 알아두시는데, 응애암은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흡수율. 그러니까 물을 제일 많이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좋은 돌은 아니죠.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식도 많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율 얘기할 때 가끔 시험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응애암에 대한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변성암 계열. 맞아요. 변성됐다. 변한다.
뭔가가 많이 변하면 그만큼 무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들이 있겠다. 무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이 왜 아름답습니까? 문양이 굉장히 다양한 문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성하면 대리석을 생각하고, 제가 그랬죠. 변성하면 변대사, 대리석, 사물함. 사암이 아니라, 사암은 우리가 수암 계열의 어떤 돌이고요. 여기 사물함, 변대사. 그래서 대리석은 제일 비싼 돌이에요. 주성분인데 탄산석회라는 거예요. 탄산석회. 화강암은 아까 석영, 운모, 장석 뭐 이런 것들이 주성분인데 이 대리석은 탄산석회예요. 이 탄산이라는 거 우리가 뭐 잘 몰라도 탄산 뭐 가스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원료가 그러다 보니까 문양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일 단점이 이제 산과 열에 약하여 풍화하기가 쉽습니다. 대리석이 좀 민감해요. 산과 열에. 그래서 외부에서 안 쓰고 실내용으로 씁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실외용에 안 쓴다. 써도 돼요. 그런데 마모가 되는 현상들이 많고 고가이다 보니까 외부에 그 많은 면적을 쓰는 거에는 너무 아깝죠. 비효율적이죠. 산과 열에 내 화학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외는 안 쓰고 실내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거 지금 트래버틴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외장 재료는 부족하다 이렇게 써 있죠. 대리석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트래버틴. 근데 트래버틴도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를 하시게 되면 트래버틴이라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대리석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트래버틴, 뭐 종석이다,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황갈색의 다공질의 대리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대리석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포들이 좀 많은 겁니다. 공간들이, 구멍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용으로 주로 쓴다. 그래서 대리석과 트래버틴은 고가이고 좋은 거를 굳이 외부에 많이 안 쓴다. 비싸기 때문에. 내 화학성이 안 좋다. 사물함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변대사만 알아두세요. 변대사. 자, 문제. 다음 석재 중 구조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구조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구조용. 제일 좀 구조용이 아닌 것은 뭐냐면 변성암 계열이 구조용으로 쓰기가 부적합해요. 대리석을 우리가 기둥으로 쓰겠습니까? 천연 기둥으로. 기둥을 감싸는 마감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않는 것은 하면 변대사, 사물함이 답이 되는 겁니다. 화강암, 안사람, 화안, 요건 둘 다 화성암 계열이죠. 사암은 수성암 계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변대사라든가 화안이라든가 이래서 제목만 알고 대리석의 특성, 외부에 못 쓴다라는 요 세 가지, 네 가지 포인트만 알면 이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석재 제품은 앞면 아시죠? 우리 흡음재라든가 보온재 막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 질석은 요거만 알아두세요. 가열 팽창시켜 최적이 5배, 6배가 된 다공질의 경석입니다. 이렇게 알갱이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갱이. 근데 여기 기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석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도장, 페인트에 이걸 섞어가지고 우리가 천장에 뿜칠을 합니다. 그러면 두께도 되고 방음도 되고 보온 효과도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질석이라고 해요. 질석. 도장지에 섞어가지고 우리가 쓴다.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공질의 경석이다라는 걸. 자, 문제 3번. 이것도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운목의 광석을 800도 가열 팽창해서 뭐 다공질 경석 또 나오네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질석. 그래서 도장지 뿜칠에 같이 섞어가지고 쓴다라는 거. 보온성을 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테라조판. 테라조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테라조. 대리석이 너무 비싸니까 대리석을 종석으로 해서 고가인 천연석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쓰는 걸 우리가 테라조판이라고 해요. 테라조판.
그래서 건축의 바닥에 주로 쓰인다. 비싸니까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대리석을 종석으로 쓴다라는 거. 대리석. 그게 중요하고요. 그걸 비교해서 인조석은 대리석을 종석으로 쓰는 테라조와 달리 화강암을 종석으로 쓰되 대리석 느낌이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포틀랜드 시멘트에 뭐 뭘 섞어가지고 아무튼 모조품으로 만든 거예요. 가격이 더 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모든 재료는 성질이 중요하죠. 역학적 성질이라든가 일반적 성질 나갑니다. 강도, 이게 중요합니다. 석재하면 압축 강도, 목재하면 인장 강도, 콘크리트도 압축 강도 대신 금속이 철근이라는 금속이 섞이다 보니까 인장 강도까지 강한 자재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하고 얘기 드렸죠. 압축 강도가 매우 크면 인장 강도가 한다 해서 뭐 순서가 화강암이 제일 세고 대리석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한다 그래서 화강암과 안산암 대리석이 좀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압축 강도는 단위 용적 질량이 높을수록 크다. 단위 용적당의 질량, 무게가 높을수록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공급률은 작을수록 함수율이 작을수록 크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내화도 대리석 아까 전에 화강암이 다 좋은데 압축 강도도 제일 좋고 다 좋은데 강도 제일 좋죠 화강암. 그런데 내화도는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이런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화도가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 잘 안 나와요. 자, 이 화강암이라는 게 제일 좋은 자재인데 압축 강도가 크고 뭐 다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흡수율. 물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다. 재료에는. 압축 강도가 클수록 흡수율이 적다. 당연하겠죠. 강한 자재일수록 물을 빨아들이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리석이 화강암보다 흡수율이 작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는데 제일 흡수율이 큰 거는 응해암이다. 그래서 이건 또 헷갈려요. 응해암이 뭔지 사암 뭐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흡음제 앞으로 배우실 건데 흡음해서 흡음 음을 응이라고 생각해요. 흡음. 그래서 흡수율함, 흡음, 응해함 이렇게 해서 좀 그 나름대로의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텔링이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구성. 흡수율이 큰 다공질일수록 동해를 받기 쉽다 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조암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암광물. 맨 밑에 보시면 암석을 구성하는 석영, 운모, 장석. 이게 화강암을 지금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잖아요. 사물함, 방해석 등을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저런 주 성분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석영과 운모, 장석은 굉장히 좋은 이게 많이 있을수록 단단합니다. 그런데 황화물, 철분 함유 광물, 탄산 마그네시아, 탄산 칼슘 등은 풍화되기가 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근데 탄산, 이거 그냥 우리 상식 탄산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몰라도 돼요. 자, 두 개 몰랐어요. 탄산이나 이런 거는 일단 탄산은 뭔가 스파클링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안에서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화되기가 쉽다. 비바람, 바람에 의해서 침식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풍화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외워 이걸 다. 자, 석재 가공. 이제 뭐 특성도 배웠고 목재에 비해서 금방 지금 석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한 문제 내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참고해 두시고 석재 가공은 순서가 이렇게 뭐 5가지 정도 있습니다. 혹두기, 쇠매 망치를 통해서 처음에 이런 쇠매를 통해 가지고 탕탕탕탕 뭐 꺼내죠. 그다음에 정으로 이런 걸 망치로 해가지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정으로 통통통통 두들겨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도드락 망치. 우리가 돈가스 이렇게 연하게 하기 위해서 쓰듯이 이런 걸 우리가 도드락 다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잔다듬을 하고
날망치 등, 양날망치 등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물갈기를 해요. 그라인드로 갈아가지고 금강사나 숫돌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요거. 혹두기, 가공 순서. 혹두기, 정다듬, 잔다듬, 물갈기, 마지막에는 정갈기를 한다. 헷갈리기 쉬운 건 뭐냐면 혹두기는 다 알아요. 혹두기 망치 아까. 근데 정다듬, 정이 뒤가 아니라 앞이라는 거. 정으로 이렇게 깨잖아요. 정다듬, 뭐 잔다듬 하는데 물갈기를 한다. 물갈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갈기의 공정 중 일반적으로 광택 기구를 사용하여 광내기 하는 공정은. 자,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광택 기구를 이용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자동차를 광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윙해서 돌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친 갈기요. 뭐 아니죠. 물갈기? 물갈기? 본갈기? 지금 정갈기. 이게 지금 요런 데서 보면 광내기가 정갈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물갈기 아니면 물갈기인가 정갈기인가 갖고 헷갈려 합니다. 물갈기는 이 앞부분에 물을 통해서 금강사라든가 물을 통해서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광택기를 통해서 하는 건 정갈기라는 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보시고 혹두기 앞에와 혹두기가 정다듬이 있고 뒤에도 정이 있다. 혹정정. 뭐 이렇게 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이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기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석재 분류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17, 16, 3회 나왔어요. 3회. 나오는 문제 하나 나옵니다. 석재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석재 분류 중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않는 것은.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화성암은 뭐 있죠? 화안. 화안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화안. 안사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강암, 화성암, 화강암 뭐 이렇게 됐잖아요. 화강암, 안사람. 아까 제가 이론 시간에 현모암을 얘기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돌이 구멍 빵빵빵 뚫려 있는 걸 현모암이라고 그래요. 현모암. 마그마가 분출돼가지고 거기서 녹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모암 하면 구멍, 제주도 구멍 많지. 이건 당연히 처음에 화성암 계열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제가 이론 시간에 얘기 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해결되면 응애암이 수성암 계열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구나 라는 걸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변성암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있어요. 변성. 막 변화된 거. 문양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변대사 이렇게 했잖아요. 대리석. 대리석과 트래버틴은 연결되는 거예요. 트래버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대리석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변대사, 사문암. 사암이 아니라 사문암. 석회암은 아니다. 3번. 석재를 성인에 의한 분류하면 크게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 다음 중 수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성암에 속하는 것은 돼 있잖아요. 자, 대리석, 현모암, 변대사에서 변성암, 사. 자, 이것도 변성암, 현모암, 화강암, 화성암 계열이잖아요. 이거 제주도 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응애암 같은 경우가 이제 수성암이겠구나라고 해서 요 수성암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화성암 계열과 변성암 계열만 아시면 요 중간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2번, 21년과 18년에 2번 출제된 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다, 외관이 수려하고 뭐 한다, 뭐 해가지고 철크리트, 콘크리트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대리석의 어떤 그 특성들 뭐 이런 것들만 나오지 않고 나오면 무조건 답은 좋은 돌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제일 좋아요. 장석과 뭐 등등. 단, 내화도가 낮다는 거 하나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화강암 대리석이 제일 중요한 돌이다. 5번. 다음 석재와 비교 화강암의 성질에 대한 것 중에 옳지 않는 것은 화강암이 다 좋은데 압축 강도가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딱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 재료로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매우 적합하다, 매우 부적합하다. 이게 답입니다. 트래버틴.
대리석 중에 아주 좋은 대리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레버틴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석질이 분자로는 다공적 변성함으로는 한다. 탄산석회를 포함해 물에 침전을 한다. 특수 외장용 장식재로 쓰는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리석이나 트레버틴은 외장재로 쓴다라는 것들. 주로 산과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주로 내부에 쓴다라는 거. 자, 7번. 대리석 일종으로 다공질, 황갈색, 반문, 광택, 실내 장식, 트레버틴. 자, 두 번 출제된 8번 문제입니다. 석회암의 변성된 강도가 높고 색채와 결이 안 닿아 풍화되기 쉬우면서 풍화되기가 쉬우므로 주로 내장재에 쓴다. 대리석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트레버틴인데 트레버틴이 없으니까 대리석이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응? 그리고 자, 9번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심한 제품을 보는 겁니다. 대리석, 사문암, 세석을 종석. 대리석을 종석으로 했다. 대리석을 종석으로 했다. 보통 포트랜드나 뭐 해가지고 안료를 충분히 섞는데 가공이 연마한 것으로 미려한 광택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거 몰라요. 우리 배우지도 않은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 테라 쪽파는 대리석을 종석으로 해가지고 비싼 대리석을 가용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인조 대리석은 반대로 화강암이란 이런 거를 종석으로 써가지고 더 싸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했죠. 10번. 21. 석재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에 대한 문제 중에 이렇게 쭉 나오면 압축 강도와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위 용적 질량이 높을수록 크고 공중이 작을수록 함질이 높을수록 적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4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1번.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는 것은 돼 있어요. 석재의 가장 큰 것은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근데 인장 강도이다라는 순간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많이 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재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 석재 두 번째를 배우는데 다른 재료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교를 해드리면서 머릿속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툭 알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12번. 석재의 각종 성질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자, 봅시다. 1번 쭉 근데 4번 보니까 고온에서 석재가 파괴되는 이유는 뭐 고온에서 석재가 파괴되는 이유는 뭐 거기까지 보면 여기까지는 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돌이 구성하는 어떤 광물들이지 팽창 계수가 서로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어려워요, 일단. 그죠? 그런데 주암 광물 중에 석영, 장석, 운모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제가 말씀드릴 때 좋은 거고, 뭐 탄산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풍화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팽창 계수라는 게 그 안에서 온도나 화학적인 거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겁니다. 파괴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서로가 다르고 하면 파괴된다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13번. 다음 석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파나 하면 제가 그랬죠? 꼬불꼬불한 해가지고 슬레이트가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대리석은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영, 장석, 운모는 화강암이라고 그랬죠. 화강암. 대리석은 뭐죠? 석회암이 결정돼서 암석에서 탄산석회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탄산하면 막 스파클링 하면 이런 무늬들이 생긴다라는 걸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화도에 대한 것도 밑에 나와 있고요. 자, 14번. 다음 이제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흡수율 나오면 제가 흡음제 생각하라고 그랬죠? 음이 응해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대리석 막 시험 보는데 뭐였지? 그래도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화강암 알고 있는 전파람 모르지만 제가 아까 천연 슬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붕재를 쓰는 응해암을 맞출 수도 있는데 막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헷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15번.
석재의 내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보니까 제일 지문이 길어요. 자, 한번 봅시다. 조암광물 중에 황화물, 이거 모르는데. 철분, 광물, 탄산, 스파클링, 탄산칼슘 등은 풍화되기 어렵다. 이게 벌써 탄산 나오는 순간 풍화되기가 쉬운 거 아니겠어요? 모르더라도 이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암광물 중에 제가 이런 것들이 섞이면 풍화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열 팽창 계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풍화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번. 암석을 이루는 조암 광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감남석, 희석, 이거 모르는데. 방해석은 또 뭐야? 흑음모, 백음모, 이거 안 보이는 건데. 석영은 산알칼리에 약하다. 석영은. 화강암, 우리가 화강암 배울 때 석영, 운모, 장석, 요게 지금 조암 광물로 화강암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석영이나 이런 것들은 산알칼리에, 석영은 산알칼리에 강합니다. 석영, 장석, 운모는 좋다. 탄산자 들어가는 황화, 철물 이런 것들이 조암 광물로 들어간 대리석 이런 것들은 산과 알칼리에 약하다. 대리석과 트레버트는 내화성이 약하다. 뜻이었는데. 다음 석재 중 평균 내구 연한이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적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내구성이 강한 거는 좋은 아주 밀실한 석영, 장석, 운모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아무래도 오래 가겠죠. 그래서 보니까 내구성은 화강석, 백운석, 석회암, 사암조립, 사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모래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자 들어가면 모래사자라는 걸 좀 생각하고 풍화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암조립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러 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을 위한 쪽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사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모래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석재 구성 광물 중에 경도 하드니스 한 거잖아요. 딱딱하다.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석영, 운모, 장석을 계속 지금 화강암의 주 성분 중에 이 중에 석영이 장석, 운모보다 장석이, 장석보다 석영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높아요. 경도가. 이건 석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석재 인력 가공에 대한 가공 순서. 이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혹두기 방출하는 혹두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물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혹두기와 물갈기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쉽게, 그리고 정다듬이 있고 맨 마지막에 정갈기가 하나가 더 있다면 정갈기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정갈기. 이거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기구를 통해서 광택을 낸다고 그랬죠. 광택. 22년도에 나왔던 문제.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석재에 대한 공사 핵심 문제풀이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